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선생님 김도연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새로운 학습지를 하나 받았었죠. 자원과 관련된 학습지를 새로 받았을 텐데, 오늘 학습지 24페이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라는 파트 영상을 통해서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자원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쓸모가 있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 세 가지 특징 한번 알아보면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유한성,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원은 언제든 고갈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한계가 있는 게 자원의 특징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편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편재성의 의미를 보면 자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자원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전혀 매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식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자원의 특징 세 번째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의 가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같은 식량 자원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어떻죠? 맛있게 잘 먹죠.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교 문화권에 가면 이것이 식량 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문화권에 가면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자원으로 인정이 받지만 그런 종교적인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면 식량 자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원의 가치가 장소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원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자원 중에서도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에너지 자원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와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인간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그래프 자료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래프 자료 한번 밑에 살펴보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라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970년부터 2020년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1970년부터 2020년으로 오면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한 것 같나요? 그렇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2020년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 자료 보니까 땡땡이 무늬에 막대 그래프가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땡땡이 무늬는 석유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회색 무늬에 석탄이 그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고 그 다음으로는 천연가스 그리고 수력, 원자력 순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 비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순으로 나타난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1차 에너지가 뭔가요? 하고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1차 에너지는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1차 에너지의 사례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어떤 걸 더 알아볼 것이냐? 에너지 자원 중에서 화석 에너지에 해당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석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게요. 석탄의 특징, 분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석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이 되었느냐? 바로 산업혁명기 약 18세기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이용되면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석탄은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럼 이러한 석탄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에팔라네치아 산맥,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리고 중국의 푸순 등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 바로 고기조선대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고기조선대에 석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석탄이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까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주요 수출국과 주요 수입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어떤 거죠? 네, 다른 국가로 갖다 파는 것을 의미하죠. 수입은 반대로 사들이는 걸, 다른 국가에서 파는 거를 사들이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이 있고 반대로 석탄을 사들이는 국가, 수입국은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석탄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석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석 에너지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편이어서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라고 석탄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석탄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학습지 25페이지에 통계 자료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통계 자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석탄부터 살펴볼 건데 석탄의 국가별 생산량 비중 볼게요. 생산량 비중 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네, 중국이 4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도가 9.7%, 그 다음 미국이 9.3%, 그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석탄 생산량 비중이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별 소비량 비중도 한번 볼게요. 우리 소비량 비중 중국이 마찬가지로 1등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중국이 50.7%. 근데 한번 생산량 비중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44.7%였는데 소비량 비중은 50.7%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 중국은 석탄을 결국에는 생산량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가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생산 비중보다 소비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한다? 석탄을 수입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8.9%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이 석탄 생산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통계 자료 더 이어서 볼 텐데 우리 순수출량 비중과 순수입량 비중 자료를 볼게요. 우리 순수출량이라는 것은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을 순수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출량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가 가장 높냐? 여기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좀 방금 전에 들었던 국가들의 이름이죠. 어떤 걸로? 네, 그렇죠. 석탄의 주요 수입국으로 들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가 순수출량 비중이 높은 세 개의 국가고 주로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되겠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들이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순수입량 비중 자료도 볼게요. 우리 순수입량은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을 순수입량이라고 하고 그 비중 살펴보면 중국이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시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로 수입을 많이 하게 되겠다. 우리 그 다음으로 인도도 나오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순수입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인도,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1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인도, 일본은 그래서 석탄을 주로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 되겠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독일, 터키 등이 수입을 하고 있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석탄의 통계 자료들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석유의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용되기 시작했느냐? 얘는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했다라고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앞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더라. 우리 수송용, 즉 자동차에 우리 기름 넣어서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러한 석유는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세계 매장량의 약 47%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안만 연안 지역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비중으로 서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곳은 주로 어떤 곳이냐? 신생대 제3기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제3기층에 매장이 되어 있고 특히 약 47%가 서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주로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등이 있고요. 그러면 주로 이런 석유를 사들이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 빼먹지 않고 중국이 등장하네요. 중국, 인도, 미국이 되겠다.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다르게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균등한 거 맞죠? 세계에서 약 47% 이상이 서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유는 자원민족주의를 발생시키는데 자원민족주의라는 것은 천연자원 소유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원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즉 석유를 보유한 국가들이 오펙이라는 기구를 설립을 하는데 이 기구에 속한 석유를 보유한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막 높이면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석유 보유국들만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원을 정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석유는 자원민족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석유도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생산량 비중 한번 살펴보면 어디가 가장 많냐? 13%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2.8%, 그 다음에 러시아가 12.6%, 그 외에 캐나다, 이란, 이라크도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량 비중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소비량 비중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 비중과 소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생산 비중에 비해서는 소비 비중이 더 높더라. 그럼 미국은 석유를 어떻게 한다? 수입하겠구나라는 걸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나타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체크해 볼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비 비중은 생산 비중에 비해서 매우 낮죠. 그래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 소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순수출량 비중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순수출량 비중에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1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적다 보니까 많이 수출을 하더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12.2%, 그 다음에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 캐나다 순으로 순수출량 비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이 순수출량 비중이 높은 세 개의 국가가 주요 석유 수출국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반대로 순수입량 비중 확인을 해보면 순수입량 가장 높은 곳은 중국 이 17.9%, 미국이 17.6%, 인도가 10.1%, 즉 중국, 미국, 인도가 주요 수입국이 되겠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매우 크다 보니까 순수입량 비중이 높은 국가로 나타나게 되었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입량 비중에서 중국,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독일도 순수입량 비중이 높겠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린 이어서 천연가스의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산업용, 발전, 그리고 가정용은 난방을 떼는데 사용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언제 이용되기 시작되었냐? 보면 냉동액화 기술이 발달한 이후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즉 석유와 석탄에 비해서는 사용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동액화 기술이 어떤 거냐? 바로 우리 천연가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가스인데 실온에서 가스로 존재하게 되는데, 가스는 운반과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냉동시켜서 액체화 만들면 저장과 운반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를 액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냉동액화 기술이라고 하고, 이러한 기술이 발달한 이후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소비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세 번째 특징, 석탄, 석유에 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얘는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다. 어디에? 신생대 제3기층에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로 정리할 수 있고,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래서 주로 파는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는 러시아, 카타르, 노르웨이가 되겠고, 그러면 주로 이러한 천연가스를 사들이는,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모든 자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연가스의 운반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구간에 해당해서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운반, 수송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운반되는 경우는 해상 구간, 즉 바다를 통해서 운반을 하는데, 이때 주로 LNG 수송선을 이용해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고, 천연가스도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 통계 자료 보면 국가별 생산량 비중, 어디가 생산량이 높냐? 미국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17.3%,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이 6.1, 캐나다, 카타르, 중국이 높은 생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량 비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비량도 미국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11.6%, 러시아는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생산량 비중에 비해서 소비 비중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걸 하겠다? 수출을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이 소비 비중이 러시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이란, 일본, 캐나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순수출량 비중과 순수입량 비중 자료도 한번 살펴볼 건데, 순수출량 비중 살펴보겠습니다. 순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러시아가 23.4%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적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23.4%로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13.3%, 카타르가 13%로 러시아, 노르웨이, 카타르가 순수출량 비중이 높은 세 개의 국가고 주요 수출국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순수출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순수입량 비중도 확인을 해보면
주로 일본이 1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독일이 주요 수입 국가인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등이 순수입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특징, 의미, 그리고 분포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그 외에도 통계 자료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에너지에 대한 특징 그리고 통계 자료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25페이지 통계 자료 밑에 있는 지역별 새화석 에너지의 생산량 비율과 소비량 비율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와 나가 생산량 비율인지 소비량 비율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ABC가 새화석 에너지 어떤 거죠? 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ABC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가, 나 어떤 게 생산량이고 소비량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좀 특이한 것 같나요? 그렇죠. 우리 대륙별 구분을 할 때 서남아시아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남아시아가 나오죠. 우리 서남아시아를 왜 따로 구분을 했을까요? 원래는 아시아에 넣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서남아시아를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남아시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 네,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남아시아를 가지고 생산량 비율인지 소비량 비율인지를 가나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 서남아시아 하면 이제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가 어떤 국가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생산량이 많았나요? 소비량이 많았나요?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생산량이 많고 생산량에 비해서는 소비량이 매우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출을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서남아시아를 가지고 그 값이 높은 게 뭐가 된다?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남아시아 값을 보면 그 화석 에너지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건 가인가요? 나인가요? 가가 그 값들이 다 높게 나타나더라. 그럼 가가 뭐가 된다? 생산량이 되고 나는 소비량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가나는 구분했으니까 이제 ABC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 서남아시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어떤 거다? 그렇다. 석유다. 그럼 A가 가장 많이 생산되니까 서남아시아에서 A는 석유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서남아시아에서 석유와 함께 많이 생산되는 B는 뭐가 될까요? B는 천연가스가 되겠다라고 바로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석유는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고 했었죠? 네,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에 분포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의 특징이 신생대제 3기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생대제 3기층에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다? 천연가스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석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천연가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석유, B, 천연가스인 거 찾았고 그럼 자연스럽게 C는 뭐가 된다? 석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어떤 화석에너지인지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러면 가나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산량 그래프 살펴보면 서남아시아는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 확인을 해보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둘 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순으로 생산량 비중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순으로 나타난다. 근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둘 다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산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리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있네요. 어떤 건가요? 네, 석탄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석탄 다음으로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비량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소비량은 서남아시아가 어떤 게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죠? 네, 천연가스가 많이 소비되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순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생산량에 비해서는 더 적게 나타난다. 소비량이 더 적게 나타난다. 확인할 수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둘 다 천연가스 생산량, 소비량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순으로 소비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모두 마찬가지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둘 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소비량이 적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시아, 오세아니아도 또 독보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석탄을 많이 소비하더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석탄 다음으로 석유,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천연가스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륙들과 좀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 새하석 에너지의 생산량 비율과 소비량 비율 그래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지도는 그래프와 지도 확인을 해볼 건데, 이거는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소비량부터 확인을 해보면 진한 회색이 되면 될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한 회색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국가들은 주로 어떤 국가들이다? 선진국이고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선진국, 산업이 발달한 국가, 그리고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국가는 저개발국이고 자원 매장량이 적은 국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세 개의 국가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떤 국가들이냐? 중국, 미국, 러시아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에너지 소비 구조는 이 중국에 표시가 되어 있는 원 있죠? 원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중국 내부의 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진한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소비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에너지 중 자원 중에서 어떤 거다? 석탄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석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미국, 지금 러시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에서 중국은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사용하는 거 확인했고, 미국도 확인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 안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어떤 거인가요? 네, 이 하얀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석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석탄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순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각 국가가 에너지 소비 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각 국가의 원 크기를 가지고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 중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네, 중국이 되겠습니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높은 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의 크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고, 미국이 그 다음 러시아가 중국, 미국에 비해서 가장 적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매우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학습지를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